이번 교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태국군의 공격 대상 중 하나가 카지노라는 점입니다.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전략 시설이 아닌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카지노를 정밀 타격한 것입니다. 게다가 태국 해병대 지휘관들은 이번 작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태국군은 전반적인 군사력이 캄보디아를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공군 전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태국은 F-16과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 등 30여 대 이상의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이번 교전에서 공개된 영상 중 하나는 F-16 전투기가 BM-21 다연장 로켓포 사문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KGGB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과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상 속 정밀 타격은 레이저 유도폭탄을 통한 공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태국이 단순한 반격이 아닌 작전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된 군사행동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지상군 부대가 캄보디아 국경선을 돌파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와 공군, 육군이 전방위로 투입되며 캄보디아는 지상군만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전개는 태국군이 단기간의 충돌이 아닌 장기적 전략하에 전면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7, 8월 우발적 충돌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며 당시 캄보디아의 정치적 배경과 태국 총리 간의 통화 유출 사건 이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군사 충돌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캄보디아에 확실한 경고를 보내고자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번 교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단순히 병력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군과 해군 전력의 질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태국은 6해공 3군 모두에서 캄보디아를 압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캄보디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 해군은 한국에서 수입한 최신의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한 첨단 수상 전투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투함이 현재 실전 투입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 실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태국 해군은 비록 활용 빈도는 낮지만 경항공모함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투함 전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이렇다 할 해군이나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투가 벌어질 경우 태국의 일방적 우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전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격 타깃이 된 장소입니다. 일반적인 교전에서는 적의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을 폭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카지노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주요 수입원이 카지노와 연계된 불법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스팸 사기와 같은 국제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국 입장에선 명분 있는 타격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투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 교전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드론들이 등장하면서 양측 모두 무인기 전력을 활용한 드론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대형 쿼드콥터에 박격 포탄을 장착해 캄보디아의 전략 거점을 정밀 타격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도 이에 맞서 중국산 무기 체계를 활용해 대응 중입니다. 그중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PH-3 다연장 로켓포는 300mm의 대구경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태국의 국경 초소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은 더 이상 전통적인 지상전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형태의 현대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교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정보전과 심리전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양측 모두 실시간으로 전투 영상을 공개하며 상대국의 사기와 국제사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미사일이 명중하는 장면부터 적진을 점령한 모습, 시설 파괴 이후의 결과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국제사회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이 전쟁의 심리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드론에 감시 장비나 폭탄을 장착해 태국 국경 인근 지역을 정찰하거나 공격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밤 시간대에 등화 관제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화 관제란 밤에 모든 불빛을 끄고 어둠 속에 숨는 전술인데 주로 적드론의 카메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연령상 장비가 없는 저가형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한편 양국 모두 중국산 무기를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PHL-3 다연장 로켓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GPS 유도 시스템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태국도 다양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해 활용 중으로 드론뿐만 아니라 일부 육상 장비와 미사일 시스템도 중국 기술이 기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가 진행되며 양측의 무기 운용 능력과 현대전 수행 역량도 노출되고 있는데 태국은 한국산 KGGB 정밀 유도 폭탄의 활용을 통해 강력한 타격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전에서도 KGGB가 다시 등장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한국산 무기의 효과가 다시금 입증된다면 방산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전선은 눈에 보이는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드론과 사이버 공간의 SNS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전투의 성격도 점점 더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정보력과 심리전,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이 격화되면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한국산 무기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앞서 태국은 8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당시 KGGB 정밀 유도 폭탄을 실제로 실전에 사용해 캄보디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은 태국군 내부에서 한국산 무기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추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태국이 확보한 KGGB 물량은 수십 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염두에 둔다면 탄약 확보는 필수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태국에서는 최근 대형 방산 전시회가 열렸고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태국 해군이 도입한 한국산 호위함은 그 성능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비슷한 모델의 추가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력이 중요한 이번 전투 양상에서 이런 전략 자산은 단순한 전력 강화 그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중요한 방산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군은 국경 지역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LIG 넥스원이 개발한 천경 대포병 레이더가 잠재적인 도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적의 로켓포 발사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 태국 입장에서는 국경 방어에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태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유지 보수 분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를 가진 태국은 향후 동북아에서의 안보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무력 충돌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한반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외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력 충돌이 단순한 국경 우발적 충돌이 아니란 점은 양측의 철저한 준비 상태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초 태국과 캄보디아는 7, 8월의 충돌 이후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번 교전은 그 합의를 무시한 채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군은 전차, 장갑차 등 중화기를 국경 지역에 배치하며 전면전을 염두에 둔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제한적인 전력 투입으로 대응 중이나 양측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단순한 국경 문제를 넘는 복합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내부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캄보디아가 최근 스팸 사기나 각종 불법 조직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외국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태국 역시 이 같은 불법 네트워크의 주요 피해국 중 하나로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의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지난 교전에서 캄보디아가 다소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 도발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목표가 된 장소들을 보면 대부분 카지노나 조직범죄와 연관된 시설들로 단순한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화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듯한 전략입니다. 한편 캄보디아는 이러한 태국의 군사작전에 맞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사원이 공격받는 장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태국 측에서도 반박 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사원의 캄보디아군이 주둔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교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서로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외교전, 정보전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갈등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에서는 단기간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갈등이 군사적 목표 달성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번 무력 충돌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군은 단순한 반격이 아닌 캄보디아 군사시설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작전의 강도와 범위가 과거 8월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교전에서는 전차와 경전차가 대규모로 전진 배치되었으며 장갑차가 캄보디아군의 거점을 돌파하고 해당 지역의 상징물까지 파괴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점령 이상의 심리전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 국제사회의 중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중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며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SNS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나 외교 압박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군사적 성과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 시도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동시에 아세안 차원에서의 외교적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등 중립적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자청하고 있으나 이번 충돌은 이미 전략적 계산 아래 벌어지고 있는 작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 8월의 교전을 교훈 삼아 장기간 준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는 이번엔 반드시 캄보디아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개시 직후 태국의 대표 전투기인 그리펜이 출격해 캄보디아 지역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초반부터 전력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캄보디아 측도 자국 전차와 구형 기갑 장비들을 전방에 전개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으나 전력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중국의 전략적 동맹국이며 특히 태국은 중국과의 군사협력 및 무기 수입이 활발한 국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드는 것보다 양국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교전은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니라 동남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태국의 복수 심이 아닌 전략적 억제 의지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전은 이미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진입했고 단기간 내 휴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양상입니다.